푸른밤 종윤입니다. 포부를 안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을 때,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나 했는데 들었던 것과는 뭔가 다른 소개팅 상대가 나왔을 때, 설렘을 가득 품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현실에 갇혀 취업 준비에만 매달릴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졌던 적 여러분도 있으시죠? 우린 모든 상황에 대해 늘 생각을 하죠. 특히 직장 생활, 대학 생활, 매번 속으면서 나가는 소개팅까지 항상 기대와 설렘과 포부를 가지게 되는데요. 슬픈 건 생각했던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에 처하면 우린 또 내 선택이 잘못됐음을 후회하게 됩니다. 근데요, 잘못된 선택 안에서도 얻어지는 게 하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다음에 있을 선택에서 실수하지 않을 안목 같은 거요. 9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ou don't know what you've been missing out on. I've been waiting around for you to call. You don't know what you've been missing out. 9월 2일 수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허디슨 테일러의 World Without You 였습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김영진님이 쫑디 오늘 첫 곡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뭐 첫 곡이야 항상 좋지요. 이승희님, 실수하지 않을 안목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할까요? 걱정도 불안도 많은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런 불안이 좀 항상 많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간다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 없고, 이게 또 실수로 인해서 배워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값진 실패라고 또 값진 실수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직장, 대학, 소개팅 이 정도를 예를 들었었는데, 직장과 대학은 잘 모르겠는데 소개팅에서만은 그렇지 않길, 속아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분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을, 주선자들을. 자, 오늘 토정비가 함께하는 날입니다. 정희씨, 돈스파이크씨 두 분 오시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준하, 윤희석, 최재웅, 김동욱, 정욱진 등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제는 용감했다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부터 11월 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9월 9일 수요일 오후 8시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2015 유로피언 재즈 페스티벌에도 초대할게요. 9월 12일, 13일, 20일, 25일 4일에 걸쳐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 8개국 9개의 팀이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베감 아트홀이고요. 9월 12일 오후 8시 30분 잉거마리 퀸텟 공연 티켓으로 준비했습니다.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글로리아 교육재단, 롯데관광, 삼성 디지털 프라자, 다우닝 산업, 윈가드, 갤포스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제 노래입니다. 근데 좀 요즘에 제가 뭐 콘서트 준비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이 푸른밤에서 이 함께 했었던 곡들 있잖아요, 쭉 다시 듣고 뭐 작업을 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뭐 밤을 좀 자주 샐 정도로 그렇게 음악 작업, 편곡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곡을 들으면서 좀 믹스를 좀 새롭게 했죠. 새로운 부분을 추가하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느낌을 또 만들었는지 오늘 같이 들으면서 좀 느껴보고 싶은데, 이게 또 다 달라진 버전이 또 있으니까 오늘 들어보시고 나중에 또 그 음악을 들어보시면 종현이가 이런 걸 좀 더 투과하고 싶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들을 노래는, 생각한 노래는 2시 34분 같이 듣고 올게요. 가고 있다니까. 그래, 애들 많이 취했어? 2시 23분. 34분이죠? 내가 쓴 노래 제목 까먹어. 2시 34분이에요. 234라고 제가 맨날 불러서. 234. 종현의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2035님. 저 이 노래 들으면 아련해져요. 저도 해화역으로 학교를 다녀서 그런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막 친구들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요. 그쵸? 저도 해화역으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뭐 대면거리라든지 뭐 낙산이라든지 거기 그 동네에 있는 그 어떤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원래 그 부분이 자주 가던 단골 라면집이라든지 뭐 그런 가게 이름이었어요. 근데 심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뭐 자주 가던 무슨 뭐 어쩌고 도날드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도날드 앞 막 그 신호등 막 이런 뭐 그런 가사가 있었는데 바꿨어요. 다 이렇게 지명으로 그냥. 5673님, 지금은 해외에서 취업해 있는 초등학교 친구 만나러 금요일에 유럽으로 가요. 우와. 안 그래도 설레는데 이 노래 들으니까 더 기대되네요. 얼른 비행기 타고 싶어요. 라고.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친구들 생각나는 노래인데 사실 이 사연 되게 멋있네요. 친구 만나러 또 유럽까지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재밌는 거 많이 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221님, 퇴근길 우산을 미처 챙기질 못해 비를 맞으며 집으로 왔습니다. 덕분에 으슬으슬한 게 몸살에 걸릴 것 같네요. 라고. 에공, 어떡해요.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저도 라디오 이제 방송국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비가 슬슬 와서 빨리 차를 탔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어서 씻으시고 몸 좀 따뜻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진이님, 육아의 집안일에 정말 지치고 지치는 하루였어요. 늦게까지 신랑 셔츠 다림질하고 미니를 켰네요. 쫑디 목소리로 힐링하려고 들어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에 또 제 목소리 들으면 조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주무시는 것도 괜찮겠죠. 4472님, 쫑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속상하고 우울한 밤이에요. 사과폰을 쓰는데 실수로 한번 떨어뜨렸다가 액정이 박살나버렸어요. 안 그래도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깨진 거 보자마자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고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터치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많이 겪으시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휴대폰을 좀 막 다루는 편이어서 화면이 많이 깨지거든요. 이게 근데 또 케이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잘 안 해두면 더 잘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케이스를 거의 안 하는 편이어서. 어쨌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부터 조금 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박은정님, 쫑디, 엄마 가게 일손 돕다가 동선이 꼬이는 바람에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일 돕다가 다쳐서 괜히 병원비만 쓰는 것 같은 기분에 부모님에게 죄송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다쳐서 이렇게 또 부모님도 속상하고 막 그러겠지만 일 돕다가 다쳐서 괜히 병원비 쓰게 한다 이런 마음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돕다가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회복하는데 치료에 먼저 정신을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서 나으시길 바라고, 화상 같은 경우에는 또 통증도 심하고 좀 덧날 수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랄게요. 7686님, 제가 실기를 한 달 앞두고 신경성 두통을 앓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학원 선생님께서 예민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진다고 그러려니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된대요.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근데 사실 예민한 거 이런 건 타고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되게 예민한 편이거든요. 답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신경 끄자 한다고 해서 꺼지는 것도 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좀 열심히 하면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이런 예민함은 후회를 좀 더 줄이기 위한 어떤 예민함이기 때문에 차라리 닥쳤을 때는 좀 이 예민함을 이용해서 더 몰두해서 무언가를 집중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088님, 실내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지금 4학년 선배 졸업작품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배한테 힘내라고 대신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자친구 좀 제발 사귀라고 해주세요. 헤어지셨는데 너무 외로워하시거든요. 선배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너무 뭐랄까 고마운 후배 문자인데 선배님도 사귀고 싶겠죠. 근데 딱히 마땅한 인연이 없는 것뿐이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사람 나타나면 만나겠죠. 제발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저도. 7102님, 쫑디 축하해주세요. 제가 17살이고 오빠는 20살인데 엄마가 동생을 임신하셨어요. 내년 3월에 태어나는데 벌써 설레고 너무너무 좋네요 라고. 오, 막둥이네요. 늦둥이라고 하나요? 늦둥이? 막둥이? 늦둥이? 그래요. 예. 또 어머님께서 아이를 낳으시고 또 건강한 또 동생을 만나면 나이 차이가 많은 만큼 사연 보내주신 분,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의 오빠분께서 많이 챙겨주고 또 이제 가족으로서 많이 보듬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도 축하드릴게요. 자, 노래 두 곡 들을게요. 파라모어의 And It Fun, 그리고 더 스미스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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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두 곡 듣고 올게요. I don't mind letting you down easy, but just give it time. If it don't hurt now, but just wait a while.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uc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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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NBC FM for you. 영화 베테랑에 출연한 배우 오대환 씨가 함께한 연기 배우 황정민 씨에 대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황정민 선배님 대본은 대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맸다. 한 장면에 1, 2, 3안까지 연기에 대한 계획이 적혀 있었고 애드리브, 다양한 캐릭터와 호흡을 맞출 때 벌어질 상황까지 전략적이면서 구체적인 작전이 적혀 있었다. 그 엄청난 준비성에 부끄러워져서 어디 숨고 싶어졌다. 천만 배우 황정민 씨 못지않게
푸른밤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와 함께합니다. 토정 비결. 자, 난감하고 당황스럽고 진땀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토닥토닥 위로를 하며 정답을 찾아가는 시간, 토정 비결. 연기면 연기, 상담이면 상담, 모든 게 준비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돈 스파이크 그리고 정인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찌 지내셨는지. 저는 저 새 노래 나와가지고요. 어허, 네, 오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사실은 내가 외로울 때면 위로해주지. 아, 이거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네 그랬어요. 그래요. 어떤 곡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 드라마에 삽입된 곡이라서요. OST.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가 또 이게 그렇습니다. 네 뭐가 그렇습니다. 뭐가 그런가요? 드라마가 괜찮죠. 그렇죠. 네. 돈 스파이크 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항상 비슷해요. 요새 그냥 좀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 달리시는 중. 예, 그래서 조금 혈당 떨어지고 아이고. 좀, 예, 그냥 몸살 좀 오고 아이고. 아프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렇습니다. 7633님, 토정 비결 돈 스파이크 씨로 바뀌고 처음 들어요. 어떤 느낌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완전 들어보시면은 뭐 별 느낌 없습니다. 아, 시니컬해. 3995님, 정인 언니 OST 잘 들었어요. 드라마 심취해 있다가 언니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해요. 그래요.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좀 준비성 철저하신 편인지 오프닝에 대해서 좀 네. 이야기를 나눴어요. 황정민 씨가 좀 이렇게 오. 연기를 하신다고 하네요. 대단하다. 진짜 멋지다. 네. 어떠세요? 좀 음악 하실 때 좀 이런 모습이 있으신지 아니면 뭐 저는 평소에- 음악 할 때는 사실 준비성이 철저하지는 않아요. 음. 예, 놀러 갈 때 네. 오. 엄청난 준비성을 발휘합니다. 어. 엄청난. 뭐까지 챙겨 보셨어요?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잖아요. 네. 그럼 먼저 가요. 네. 아, 답사? 진짜요? 답사를. 오 대단. 진짜요? 실제로 유럽에 혼자 답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정말 유럽에요? 유럽까지요? 예. 갔다 다시 오셨다 다시 가셨어요? 예, 다시 갔어요. 똑같은 코스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예. 유럽에 가서 아니 뭐 좋아하는 여자랑 가는 뭐 그런 거라? 아니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야, 굉장히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자 이런 걸 좋아해요. 또 근데 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고 어디 싶구나. 와, 맛있는 데 책임지고. 가자 이랬는데 네. 맛이 없어. 아, 네. 그러니까 안 가본 집 못 네. 데려가거든요. 또 갔는데 제가 거의 가이드 수준으로 야 여기 일로 가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저는 이렇게 같이 놀러 가면 주위 사람들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피곤하지- 또 같이 가는 게 좋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즐거우면 저도 즐거워요. 그럼 본인이 피곤하지 않으세요? 아니 전 그게 즐거워요. 오. 그게 그래서 또 그게 성격이니까. 저랑 같이 놀러 가신 분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그렇겠네요. 그 돈파 여행사 필인데 지금. 네, 거의 여행사 수준. 음. 먼저 답사까지 다녀올 정도면 진짜 그럴 만하죠. 끝내준다. 대단한데요. 근데 이런 사실 친구. 그게 뭐 전 즐거운데 음악 할 땐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애드립에 향연, 아, 뭐 그것도 좋죠. 예. 즉흥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정희 씨는 네. 어떠세요? 저도 약간 준비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매사에 좀 살짝씩 준비하는 것 같아요. 살짝 심한 건 아니고 저도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좀 난리 쳐놓고서는 왜요? 난리 쳐놓고서는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렇죠.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네. 6055님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사연 주인공이었던 K양입니다. 우선 저를 매력적으로 포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옥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토정 비결 만세. 돈파 정인 언니 쫑디 고마워요. 오, 여행에서 만난 네네네. 사람들 때문에 원치 않은 연락이 와서 이거 어떻게 끊어낼까요? 라고 네. 하셨던. 그래서 현재 대화명을 휴식이 필요해로 바뀐 상태고요. 메시지를 안 읽은 지 일주일 정도 돼서 500개쯤 쌓인 상태예요. 그리고 나라를 밝히면 익명이 보장이 안 될까 봐 말하지 않은 거였고 사막 투어를 갔다 왔어요. 오. 감사합니다라고. 좋은 대로 좀 그 프로필 메시지를 바꾸셨네요. 이게 좀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서서히 멀어져 가야죠.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좀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힘이 나네요. 그래요. 자, 이제 토정 비결 우리 가족분들의 사연을 받는 곳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또 보내주셔도 되니까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돈 스파이크 씨가 소개 좀 네, 해주시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노래는 정인의 가을 남자 듣겠습니다.
거리마다 차가운 가을바람 불어올 때면 버려진 쓰레기들 춤을 출 때면 아무리 때를 써보고 물어봐도 정인의 가을 남자 듣고 오셨습니다. 오, 네. 랩도 하시고 네. 기가 막혀요. 윤현님, 와 첫 소절 듣고 정인 언니 목소리 너무 좋아서 바로 다운받았어요. 예. 야, 예, 몇 원 가죠 이제? 네? 하나 다운받았으니까 한 예. 아. 6원. 최지원님, 돈파 진짜 매력적이에요. 음식 얘기하실 때부터 끌렸는데 오늘 여행 얘기까지 멋져요라고. 아, 섬세한 분이세요 이분. 아니, 먹고 노는 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노래까지 듣고 왔으니까 이제 한번 코너 진행해보죠. 첫 번째 사연 서울 동대문구에서 엘님이 보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아 택배 왔습니다. 여기가 푸른물산 재무팀 맞죠? 네, 맞는데요. 근데 받으실 분이 김돈주님이신데 혹시 이분 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김돈주요?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없다고요? 아, 이상하다. 저번에도 한번 왔었던 것 같은데 덩치 좀 크신 분이었는데. 김돈주? 김돈주? 누구지? 정말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머 자기 김돈주 나잖아. 뭐야 자기 내 이름도 몰라? 그치. 자기 이름이 김돈주지. 어머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같이 일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 실망이야. 미안 알잖아.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정인 씨 덕분에 오랜만에 대학로에서 데이트를 다 해보네요. 할아버지, 저도 그래요. 어머, 저기 뭐지? 마술 공연하나 봐요. 저희들 가볼까요? 자 계속되는 마술쇼. 자 남자분 한 분, 여자 한 분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어디 보자 저기. 저기 커플이신가요 두 분? 아직 그건 아닌데요. 아직 아니면 곧 되겠네요. 미리 축하드리고요. 곧 커플이 되실 두 분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자분 카드에 남자분 이름 좀 써주세요. 아, 네? 네. 근데 이름이 뭐였더라? 왜 기억이 안 나지? 여자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설마 글씨를 못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남자랑 이름이 헷갈리는 건가요? 정인 씨 빨리 써요. 왜요? 빨리 써주세요. 설마 남자분 이름도 모르고 데이트하시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대학로. 아니, 그게 여기까지. 갑자기 생각이 잠시만요. 휴대폰 좀 보고. 김민수 씨. 아니 정인 씨 저희 오늘 4번째 만나는 건데 정말 제 이름 몰랐던 거예요? 연기가 정말 기가 막혀요. 아니 왜요? 왜요? 김한나님 영원히 여자 역할로 고통받는 돈파. 또 여자 역할이 나오셨죠. 어머 자기 호들갑 떠는. 아니, 남자 역할에도 어색해요. 왜요? 왜요? 되게 멋있었는데? 왜요? 되게 남성스럽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3428님 정인 언니 얘기 같아요. 완전 찰죠. 본인이. 네.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어혜원님 아니 제 친구랑 진짜 똑같아요. 1년 2년을 학원을 같이 다니면서 저보고 너 근데 이름이 뭐더라? 가끔 물어봤어요. 내 이름 뭐냐고. 나름 성도 특이한데 라고. 어혜원 씨가. 진짜 특이하다. 어혜원. 조금 독특한 이름인데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종종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있어요. 이름 얼굴 잘 못 외우고 네. 매칭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네. 있는데 어떤 편이신지 궁금해요. 두 분은. 저는 그냥 이 사연에 계신 분하고 제 사연이에요 이게. 정말요? 네. 오, 돈파도 좀 이름 잘 기억 못하시는. 저 진짜 대박입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정현 씨. 다행입니다. 여기 써 있어요. 그렇군요. 대본에 종이에 써 대본에 있구나. 한 여기 써 10개씩 써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저는 진짜 전화 오면은 이름 뜨잖아요. 네. 그죠. 한참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구더라? 이렇게. 예. 그리고 받아요 일단. 네. 받는데 민수야 그러면은 존댓말을 써야 할지 반말을 써야 될지 일단 또 맞아, 그런 게 있죠. 왜 존댓말이야 그러면 근데 지금 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 길 가다 사람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은 정말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정말 기억을 못 하는데 요즘에
저를 가끔씩 간혹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거리에서. 예, 거리에서. 근데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이라서 인사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인사를 하는 걸까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하 이러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아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빠한 적도 있어요. 야, 너 야, 못 쟤 알아보냐? 변했네. 맞아, 아, 그럴 수 예. 있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맞아, 사람마다 이게 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다 보니까. 정희 씨는 어떠세요? 저도 어릴 때는 되게 잘 기억했거든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슬프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잘 기억하다가 못 기억하니까 주위에 진짜 미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들이 있어요. 네. 그 관계 뭐 개선을 위한 그 만난 친구들에 대해서 신상 명세를 적을 수 있고 스토리를 적을 수 있고 그런 어플도 있어요. 막 그런 거 찾아보고 네네. 옛날에 그런 어플 나오기 전에는 그 네임 그 단어장 외우듯이 네임 카드 있잖아요. 이런 네네. 거 이런 거에다가 누구 뭐 돈파 뭐 생일 뭐 우리 만났는데 무슨 일 있어 이런 거를 적어가지고 가지고 다닌 적도 있었어요. 뭐 나름의 노력인 거죠. 네, 노력 있었죠. 네. 네. 이지연님, 저도 이름 기억 못해서 진짜 고민이에요. 심지어 MT 같은 조였던 후배들 이름도 까먹어가지고 너무 미안한데 외워지지도 않고. 아 근데 저도 네. 진짜 이름 못 외워요. 정말 못 외우는 편이고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잘 못 외우는 편이어서 네. 휴대폰 저장할 때 항상 꼭 그 나이로 저장하는 생년월일을 적어요. 생년월일까지? 네,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음. 생년월일을 해서 그러니까 좀 저장을 해서 예를 들어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생년월일을 물어봐요? 그냥 일단 나이를 먼저 물어보는 나이를 편이죠. 물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생일 알게 되면 그 이후에 또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놓는 편인데 생신 이런 거는 안 무슨 하세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희 씨 생신이 어떻게 되세요? 생시 예. 생시요? 네. 씨 아니, 예. 태어난 시. 예. 생시 몇 시에 태어나셨어요? 오후 2시에 오후 2시 저랑 같은 생시에 오. 자, 적어주세요. 예, 오후 오후 2시? 2시. 네. 오기라님. 아니 이거 진짜 제 얘기 아닙니까? 2년째 수업 듣는 선생님 매일 까먹고 그런 사람 없는데요? 했다가 뒤에서 나잖아 해서 깜짝 놀라고 아유 풀어주는데 3일 걸렸어요 라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이런 경우에 그런 사람 없는데? 먼저 이렇게 나서는 경우가 있어. 왠지 본인의 기억력을 믿고 네, 맞아요. 근데 없는데? 그래서 맞아요. 뒤에서 난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상처라도 안 주는데. 김주연님, 저는 얼굴을 정말 기억 못해요. 같은 수업 들어도 강의실 벗어나면 못 알아보고. 저번 학기엔 친구가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왔는데 못 알아봤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염색이나 이런 거는. 근데 네. 되게 웃긴 게 저는 저 주변 사람이 조금만 보여도 그건 진짜 캐치 잘해요. 네. 염색하거나 앞머리 자르거나 뭐 오. 안경 바꾸거나 뭐 손톱 네일 막 뭐 하거나 뭐 그런 거 진짜 잘 알아채거든요.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 이거 참 웃긴 것 같아요 이런 게. 그 이름 요새는 좀 신경 많이 또 안 쓰는 것도 있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또 별명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아이고 있고. 정희 씨는 별명 뭐였어요? 저요? 별명이요? 네. 어릴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똑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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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소리 난다고? 아니 너무 웃기잖아. 요새는 이런 별명 없겠죠? 똑순이 이런 별명? 왜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친구들끼리? 있을 수 있죠. 똑순아. 초등학교 때. 좀 안 어울린다. 요즘 애들이 똑순아 하는 거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돈파는요? 저는 뭐 그냥 너무 많으시잖아요. 많죠. 저는 뭐 예전에도 돈파부터 시작해서. 얘기하셨죠. 만두. 뭐, 친구들이 만두 뭐 이런 식으로 부르세요? 아니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네. 기억이 안 나. 알겠습니다. 진짜로 기억이 안 나. 알겠습니다. 진짜로. 예. 61796님 좋은 솔루션이 나오길 바래요. 저도 잘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셋 다 기억력이 이름 다 기억을 못 해갖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의 어떤 솔루션을 제가 갈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요. 7633님 그럴 땐 빠르고 장난스럽게 너 이름이 뭐였더라? 맞아 미안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티가 나요. 그렇죠. 그래도 서운하긴 하긴 하죠. 아이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 말투를 상대방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말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제 친한 사람 중에 문명진 씨가 그러거든요. 네. 호칭이 없어. 어이. 정말. 이봐? 원래 나는 네. 그런 사람이다네. 나야. 그냥 그러고 대화를 약간 그런 식으로 끌어가요. 호칭이 없어. 그럼 호칭이 없으면 뭐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이름을 만약에 까먹으면 네. 나중에는 좀 이런 식으로 해보는 성이 뭐더라? 너 너 성이 뭐였지? 근데 성만 그러면은- 얘기해주면 어떡해 진짜? 나? 최.
아 최씨구나. 알았어. 최씨네. 나 김씨. 나 김종현이야. 그래 뭐 김가야. 최가야. 최씨. 아니 근데 사실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거나 막 네. 그러면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경우가 저는 술자리가 좀 더 많거든요. 네. 저 아는 형들 만나러 가거나 막 그랬을 때 그러면 전 되게 장난스럽게 I am 그라운드 할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름 좀 한 번만 소개해주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좀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름 잘 못 외워서 네.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물어보는 편이에요. 아이엠그라운드 하면 계속 부르니까 그러니까 I am 그라운드 할래요? 이게 우리? 외워지겠네요. 자기소개하기 막 이런 거. 괜찮다.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 뭐예요 MT 왔어요 유치하게. 아 그럼 이름 좀 얘기해줘요. 내가 이름을 잘 못 외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웃겨서 그냥 기분 안 나빠하고 이름 얘기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만나서 이름 들을 때 네. 아예 이제 습관이 됐어요. 어떡해요? 처음부터 양해 구해요. 저 잘 성함이 어떻게 기억난다. 되세요? 저 김종현이요. 아 종현 씨. 네. 제가 한 5번 정도 더 물어볼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진짜로 이름 못 외워서 그런 거니까 얼굴은 기억날 텐데 맞아요. 이름 또 물어볼게요. 죄송해요. 네, 뭐 그런 먼저 것도 얘기해놔요. 좋죠. 먼저 이렇게 배려를 구하는 것도 그러면 처음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오래 본 사람을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PD님을 뵀는데 네. PD님 뭐더라? 승우 PD님, 용승우 PD님인 걸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만약에 내가 PD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거 되게 맨날 보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건데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또 푸른밤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작가님의 이름을 네. 그 소란의 고영배 씨가 잘못 알아서 되게 크게 좀 제가 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내 이름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네. 제가 다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르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또 헤쳐나가야 될까요? 일단 왜 저를 쳐다보세요? 대답하시라고. 네. 너무 어렵다. 일단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렇죠? 어려워요. 그럼 이거 문자 하나 소개해 뭐 주시죠. 있어요? 2078님. 평소에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이름을 붙여서 말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게 어떨까요? 종현 씨 밥 드셨어요? 정현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이런 거 괜찮을 것 맞아. 같아요. 습관을 맞아. 이름을 좀 오, 써보는 우시는 이미 아주 명확한 또 똘똘한 명함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명함을 다시 받고 그때 이름을 확인하는 건 어떠세요? 이런 거 좋은데. 네. 이게 좀 친한 사람들끼리 힘들죠. 그 명함이 다들 있지 않아요? 꼭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쵸. 같은 경우에도 봐도 네. 돈파 없으시죠? 저 명함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지금은 갖고 지금은 다니거나 없죠. 그러진 않으시죠? 예. 정희 씨도? 없죠. 저도 없고. 네. PD님은 갖고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명함이 없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쵸. 아직 맞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좀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450님. 예. 저는 얼굴이랑 이름을 매치 못 시키는데요. 그럴 때 주소록에 사진 첨부하는 기능이 있어요. 괜찮긴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찍어놔요. 근데 예.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사진은 언제 봐요? 휴대폰을 봐서. 그리고- 괜히 갑자기 바쁜 네. 척. 나 지금 연락이 왔네. 맞아. 야 정인아. 뭐 휴대폰 막 찾다가. 저도 이거 다 해봤는데 이게 괜찮은데 너무 괜찮은데 사실 처음 누굴 만나서 사진 찍어서 저장시키고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사진 꼭 찍는 것도 힘들고 만나는 기분 사람들 나빠하는 때문에. 사람들도 있어요. 어디서 봤는지를.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 휴대폰 번호 그리고 갑자기 사진 착.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례하긴 하네요. 자, 노래 듣고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클 부블레의 Come Fly With Me 듣고 올게요. Come fly with me, let's fly away. If you can use some exotic booze, there's a bar in far Bombay. Come fly with m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돈 스파이크 정인 씨와 함께 토정 비결 진행하고 있고요. 푸른밤 3부 시작했어요. 자, 앞서 2부에서 소개한 사연 때문에 0535님, 저는 갑자기 친구 이름이 생각 안 날 땐 그냥 친구야 이렇게 불러요. 친구야. 뭔가 자상한 느낌이다. 친구야, 친구야, 그러다가 윗사람이 어떡하려고. 언니야, 형아, 오빠야. 뭐야? 뭐야? 김경희님, 사람마다 특징을 연관지어서 메모해 놓으면 어떨까요? 나만의 기준으로 특징을 정해서 외우는 거죠. 아니면 같이 한 일들을 적는 거예요. 돈바를 예로 들면 같이 홀드온 작업한 기범이 이런 식으로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뭐 좋은 네. 방법. 저도 했었죠. 저도 했었어요. 이렇게. 유지영님, 전화번호가 저장이 안 된 것 같다고 물어보면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나 저장 안 된 것 같아. 번호 좀 찍어줘봐. 여기 내가 지금 연기를 해보니까 나온다. 저장 안 된 것 같아. 야, 번호 좀 찍어줘.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찍어서 통화를 눌러보면 저 이름 뜨는구나. 지영이. 뭐 이렇게. 이것도 괜찮네요. 이 방법도. 자, 그래요.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솔루션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3부 첫 곡 두 분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뒷자리 3391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정인 씨. 예. 자, 네. 여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방학 내내 늦잠 자다가 일찍 일어나니까 요즘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알람도 못 듣고 자다가 머리도 못 감고 택시 탔는데 심지어 지각했어요. 이런.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알람으로 좋은 노래 좀 추천해 주세요. 알람으로 좋은 노래를 한 곡 추천해 달라라는 우리 가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왜요? 왜요? 동파 왜 그러세요? 네? 이게 3부 처음에 항상 이렇게 추천 노래가 나가는군요. 그렇죠. 뭐 하셨잖아요. 몇 주간 계속 하셨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빠? 가장 힘들어하시는 코너 속 코너죠. 네. 이해합니다. 뭐 그러면 뭐 정희 씨 생각하실 동안 제가 먼저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애용하던 곡인데요. 네. 비욘세. 네, 링더 알람 노래 추천합니다. 이게 처음에 사이렌으로 시작해가지고 예, 저도 제 그냥 알람 소리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벌떡 깨어날 수 있게 깜짝 놀라서. 윙 하니까 다만 약간 윙 하니까 시끄러우니까 딱 일어나게 되고 약간 좀 짜증이 나고. 경각심이 드는 그런 사운드라 가지고 하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그런 느낌 기분은 아니고 막 짹짹짹짹 상쾌한 아침에 이런 기분은 아니고 사실 아침에 일어나려면 그런 뭔가 이제 충격적인 사운드가 있어야죠. 그렇긴 해요. 야, 좋은 아침. 이거는 자연스럽게 깼을 때 눈이 저절로 떠졌을 때 그때가 이제 짹짹짹짹이고 그죠. 이게 뭐 대부분은 뭐 링도 알람 뿅뿅뿅 이렇게 해야죠. 뭐 생각이 좀 나셨나요? 예. 뭐 어떤 곡? 제 옛날에 해놨던 알람 곡이 하나 있었어요. 네.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September. 얼스 윈드 파이어.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는 노래인데 신나게. 그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해놨고 사실 저는 알람을 듣고 일어나지 못해요. 꿈에 나오나요, 그냥 알람이? 예? 꿈에 그냥 계속 그렇게. 그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루도 제 시간에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근데 너무 뭔가 어울리세요, 왠지. 그래요. 네, 되게 느낌이, 어울리죠. 느낌이 어울려요. 전 세상에서 가장 안 잘 자신이 있고 가장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한번 어렸을 잠들면 좀 일어나기 힘든 거죠. 어렸을 때 엄마가 진짜 물을 붓고 얼굴에. 음.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분명히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가지고 몸을 이끌고 가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딱 닦아요. 네. 그게 이불이에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꿈이었구나. 네, 꿈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막 그러잖아요. 난 분명히 화장실에서 변기에다가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막 이불이고 막. 그런 적은 없었어요. 안 걸리네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거까지는 안 걸리네요. 그것까지는 아니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람 전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네. 숙소 살 때는 매니저 형이 저 깨우러 오는 발소리에 깼어요. 그 정도로 예민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누워 있다가 되게 신기하게 네. 나 깨우러 오는 발소리는 알겠는 거예요. 음. 그 소리에 깨서
매니저 형이 들어오는 걸 제가 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매니저 형이 깜짝 놀라. 야 너 뭐야 왜 안 자냐?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아이 금방 잠도 깼다고. 모자르실 텐데. 근데 좀 그럴 때가 있고 가끔은 알람을 저 해놓으면 꿈을 꾸잖아요. 근데 못 깰 때는 그 알람 소리가 이제 꿈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운동장 막 뛰고 있는데 갑자기 막 알람 소리 막 그러다 깨고 좀 그랬던 경험이 저는 좀 있네요. 2485님이 저희 요즘 알람곡 김건모의 빨간 우산이요. 효과 짱짱짱이에요. 이 곡이 어떻길래 그렇죠? 빨간 우산. 그러길래요? 그게 앞에 어떠지? 유나라님 크루엘라의 Alive 신청합니다. 저도 알람으로 했는데 효과 짱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좀 적어가야겠어요. 근데 그래서 써먹어야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알람을 해놓으면 네. 나중에 결국에 좀 이 노래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요? 나를 깨우는 곡이 되다 보니까 뭔가 네. 듣기 싫은 느낌이 전 생겼었어요. 전 그런 거 있었어요. 좋아하는 노래를 해놨더니 계속 더 듣고 싶어서 안 일어나고 알람 안 끄고 그런 것들이 있군요. 버티고 막 이런 거. 전상태님이 저는 군대 기상 나팔로예요. 남자는 강제 기상합니다. 빠빠빠빠빠빠빠빠빠 돈파님은 좀 더 지금 저 최근에 네. 군대 가끔 가는데 저 정말로 네, 프로그램 촬영차 6시 기상이면은 5시 50분에 딱 떠져요. 야 이게 정말 무섭네요. 네, 네, 무섭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것이. 네, 제가 워낙 못 일어나니까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자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한 10분 15분 전에 눈이 딱 떠져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최유미님이 저는 블락비의 베리굿을 모닝콜로 해놨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확해요. 뭐 이런 잘 효과들. 샤이니의 에브리바디도 대단합니다. 호우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심지어 가사가 Everybody wake up 일어나라고 빨리. 괜찮다, 괜찮다. 시끄러워요 되게. 덥스텝 사운드이기 때문에 아. EDM이에요. BPM이 128이고 조금 낮췄나? 128이었는데 124 정도 됐나? 6 정도 됐나? 빠른 곡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PD님이 어떠한 선곡을 해주실지 한번 들어보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자,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뭔가 좋다 언제 들어도. 좋은 명곡이어서. 김지훈님, 이 노래 모닝콜 듣다가 꿈속에서 춤출 것 같아요. 네. 빙글빙글 돌면서. 자, 최소연님. 노래는 알고 있었는데 제목은 지금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구유비님. 요즘엔 휴대폰 어플 중에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꺼지는 알람 어플이 있더라고요. 저도 설치해놔서 써봤는데 잠결에 배터리를 자꾸 빼놔서 실패. 저도 이런 거 해봤어요. 근데 약간 성격 파탄되더라고요. 네. 너무 짜증나고. 이게 만약에 4층 연산인데 내가 못하면. 아침에 막 집어 던지고 싶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초점이 팍 맞지가 않아요. 초점이 한 번에 네. 맞춰지지가 네.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쪽 눈으로 떠서만 이렇게 보거나 그런 편인데 네. 좀 세수를 하고 쉬기 전까지 초점이 계속 안 맞아져서 근데 만약 이런 어플이 되면 네. 초점이 안 맞으니까 아이씨 이거 뭐지? 뭐더라? 뭐 이러면서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일어나겠네요. 한 방에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사실 저는 뭐 발소리만 듣고도 깨는 사람이라 그렇죠. 맞네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예요. 자, 토정비결 두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죠. 서울 동작구에서 K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강남구에 위치한 회사에 다니는 여자 K입니다. 제 직급은 과장이면서 한 팀의 팀장으로 회사에 관련된 거의 모든 실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남의 얘기, 회사 얘기를 해도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입 밖으로 내놓지 않다 보니 모두 다 절 대나무 숲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 상사 두 분께서 두 분 때문에 아주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시는데 두 분도 그런 모습을 아래 직원들에게 보이는 것도 그렇고 싸우면 피곤하기도 하니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대화의 통로로 저를 이용하십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일부러 메신저를 꺼두기도 하는데요. 그럼 두 분 다 득달같이 저한테 인터폰을 하십니다. K 과장 메신저 왜 로그인 안 했어요? 얼른 들어와요. K과장 메신저 켜요. 지금 바로. 그러면 또 저를 통해서 두 분이 대화를 하시죠. K 과장 부장한테 서류 다 되었는지 확인해요. K과장 이사님께 보고서 결제해달라고 하세요.
후화 직원이 이러면 둘이 불러다가 야단치고 화해를 시키던지 위에다가 부서 변경을 요청해서 둘이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할 텐데 이건 상사님 두 분이 이러시니 쉽지가 않네요. 제가 거절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무시할 텐데 그렇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한 번은 정말 참다 지쳐서 두 분께 따로 하소연과 부탁과 협박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아무리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제발 직접 대화를 하세요. 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두 분이 직접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됐다 이제 해방이다 싶어서 만세를 외쳤는데요. 두 분이 회의실에 들어간 지 10분도 채 안 돼서 부장이 이러니까 그 프로젝트가 그 꼴이지. 아이 말 다 했어요? 아 지금 누가 문제인데? 진짜 몸싸움만 안 했지 회사 안 아니 건물에 밖에 있던 사람들도 다 들었을 만큼 언성을 높여가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애증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었네요. 처음엔 두 분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무리인 것 같고 이젠 어떻게 하면 메신저 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그냥 확 사무실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위에서 정리해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무실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그냥 참아야 할까요? 박정은님, 목소리가 간드러지네요. 전설 따라 뭐 그런 톤이라고.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컨셉이 됐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팀장이시고 과장님이시라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게 캐릭터를 잡아주시는. 그리고 딱 보니까 너무 길은 거예요 이게. 사연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네네네. K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중간에 가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재밌는 감칠나는 사연 소개였습니다. 자, 뭐 사이가 좋지 않은 상사들 틈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지친 K님의 사연. 뭐 아유. 이런 사연을 종종 또 푸른밤에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비슷한 사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힘들겠다 진짜. 맞습니다. 네.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이런 경험이나 혹은 옆에서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을 한 적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자주 하지는 않아요. 네. 근데 한번 그런 적은 있었어요 예전에. 저랑 이렇게 굉장히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네. 양쪽에서 저한테 이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쪽에 그냥 다 반대되는 말을 해줬어요. 반대되는 말. 예. 좋게? 예. 그러니까 오. 그냥 직접 얘기해라. 나한테 나한테 얘기하지 얘기하지 마라. 말고 직접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얘기해. 직접 얘기해라고. 막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쪽에도 서로 상대방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런 건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풀어야지. 항상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있는 건 두 사람 간에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말씀하세요. 그렇게 직접 하세요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둘이서 싸워서 만약에 이렇게 온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싸워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두 분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건 두 분의 그쵸. 문제죠. 네. 맞아요. 두 분의 문제를 풀으셔야지. 맞아요. 이거를 중간에서 계속 이제 애매하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사실 자기 손해예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수면 그래도- 위로 올리는 게 맞아, 수면 좋은 것 올리는 게 같아요. 낫고 내일 할 시간을 또 뺏기고 그러는 거니까. 네. 뭐 그쵸. 정희 씨는 저도 이렇게 친구들 이렇게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닌데 네. 이렇게 친구들끼리 같이 있다가 뭐 삐졌다고 네. 누가 이렇게 뭐 돈빠가 이렇게 말한다 뭐 이런 거 전해달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재밌었어요. 네. 그런 거 전하는 게 처음에는 웃기잖아요. 파랑새가 된 것 같고. 네, 맞아. 파란색은 재밌고 막 좀 근데 웃기고. 진짜 정희 씨 이런 거 되게 귀여우시네요. 이런 거는 그게 왜 재밌어요? 그게 왜 재밌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건 네 취향 차이니까. 네. 계속 그러니까 장단을 좀 맞춰주니까 이게 끝이 없다. 너무 더 들어오고 더 심각한 진짜 예를 들어 욕을 한다든가 아. 처음에는 이 말만 전해줄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짜 나쁜 얘기도 하게 되고 걔 집에 가라고 좀 전해줄래? 그리고 이제 걔에 대한 나쁜 얘기도 나 더 훅 들어오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니들이 해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둘 사이 끼면 안 되는구나. 이제 저도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누가 저한테 뭐 남의 험담을 하기 시작하면 하지 마 그냥 안 들을게 하지 마. 나 걔랑 친하거든. 나 되게 친하니까 얘기하지 마. 걔한테 전하거나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심지어 되게 재미있는 게 제 주변에 이렇게 알게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
서로는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네. 저랑은 관계가 유지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원래 A와 B가 알고 있다가 제가 소개를 받아서 A의 원래 친구였는데 B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A와 B가 사이가 끊어졌어요. 네. 그럼 저는 A랑도 친구고 B랑도 친구니까 그냥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데 서로 계속 험담을 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성격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제가요? 네. 아무래도 쿨하시니까 네. 그런 면들이 좀 살짝 편하게 적을 그럴 것 만들려거나 그런 편은 아닌데 이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도 그 친구랑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나처럼 뭐 이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런 뒤통수를 얘기들 맞을 거야. 막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양쪽 다 듣다 보면 그냥 서로 좀 계속해서 서로 안 풀고 뒤로 이렇게 풀려다 보니까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네.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직접 얘기해서 조금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친구 사이가 아니라 이게 사내라면은 더욱더 그렇게 해서 일에 지장이 안 가도록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3572님이 저희 회사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를 중간에 놓고 험담을 하는데 양쪽으로 리액션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이상해질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아. 힘들어요. 그래요. 리액션하면 안 돼요. 이거 또 리액션을 하면 안 돼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 얘기 맞잖아요. 아니야, 정희 씨. 저쪽 얘기 그게 들으면 또 맞은 게 저쪽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리액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판단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똑같은 사람이 그죠. 나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관계할 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나 관계나 오해 같은 거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한테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는 정말 뭐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악의를 네. 갖고서 이렇게 상대방을 대해서 그렇죠. 틀어진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예, 그거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고 정말 사기꾼인 거고 맞아요. 그렇지 않고는 사실 친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대부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맞아요. 직접 까놓고 바로 얘기해서 풀고 그게 말이 안 통하면은 그럼 안 봐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직장이니까 더 어려운 직장이면은 네. 이제 그렇죠. 복잡한 일이죠. 근데 당사자가 아니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리를 놔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해결할 수 삼자 있는 되면. 어떠한 삼자 대면을 해서 네. 두 분을 모셔놓고 저 부하 직원들 입장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럼 두 분이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우잡이 빠져야죠. 예.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 지금 직원한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직접적인 돌파구를 그런 돌파구도 필요할 수 있겠죠. 3651님 사연자분이 이해를 못한 척 전달을 잘못하다 보면 둘이 답답해서 결국엔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너무 위험한 방법인가요? 라고. 이건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또 사무적인 그쵸. 관계가 있다 직장이면은, 보니까 예. 아니 왜 일을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전달을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7727님 사연자분이랑 그 두 분 합쳐서 셋이 단톡방 하나 만드는 거 어때요? 업무 관련 얘기만 하는 거 이게 나갈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 단톡방을 나갈 것 같아요. 그게 한 명씩 나가는 거야. 단톡방이 문제가 많아요. 나가서 무서운 곳이에요, 저곳은. 아니 일하자고 만들었는데 나가? 이사님 이상하네. 또 막 이거 봐 봤지? 이거 봐, 먼저 봤지? 나가는 먼저 거 나가는 맞지? 거 초대해. 그럼 갑자기 과장이 또 나가. 부장이 나가. 먼저 그럼 나가? 내가 나갈 거야 이번에. 이사님이 아니 보셨어요 나가시는 거? 초대해놓고 나가라는 거 나 보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요. 이게 단톡방은 안 돼요.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해야 됩니다. 네. 9178님 어린애들도 아니고 부하 직원 데리고 유치한 행동들 하시는 것 같네요. 상사 싸움에 직원 등만 터지고 있어요. 너무 본인들 생각만 하시는 듯이라고. 이걸 근데 본인들이 또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상황들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닐까 네. 싶고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얘기를 했을 땐 두 분이서 이렇게 또 시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 번 더 얘기하면 또 이게 또 회사가 떠나다가 또 싸울라나요? 근데 맨날 그러니까 싸우시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맨날 싸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맨날 있을까요? 견원지간이라고 하죠. 맨날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느낌이 있을 텐데 다들 싫어하는 거 알고 그분들 때문에 분위기 해치는데 이러다 이제 뭔가 자체적으로 좀 자정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정화되는 있어요. 어떤 문준수님이 직장 내에선 두 분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하기에 사연자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아마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하셔야 회사가 잘 돌아갈 거예요. 아,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어떤 것? 버틸 수만 있으시다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직원을 찾는 거죠. 돌아가면서 어떠한 오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해결해 드려야 될 거는 이 상담자의 고민 아닙니까? 그쵸? 네,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이 그래요. 전체 상황을 저희가 해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네. 이거를 이제 네. 인수인계를 준비하세요. 이제 다음부터는 네. 여기 제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이대리한테 말씀하시죠. 이대리가 제가 네. 제가 이대리한테 먼저 말해놨으니까 네. 이대리한테 말씀하시면 이대리 두 분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져 드리세요. 이러고서 연결해 주시면은 아유 좀 슬프긴 합니다 이게 또 아유 이런 일이 네. 0708님 술을 마셔서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이거 술 마시고서 두 분 다 육탄전으로 두 분 다 병원에 가 겁니다. 계실 수도 예. 있어요. 이게 되게 극적인 그쵸. 화해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예. 극적인 상황을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예. 극단적인. 예. 7909님 두 분의 공공의 적을 만들어 주세요. 두 분이 힘을 합칠 수 있게. 아, 저걸 또 만들라는 거죠. 아, 정말 쉽지 않네요. 힘들다. 아 어렵네요. 두 분의 어렵네요. 공공의적. 아 이거 보통이 아니야 이게. 윤아라님 다른 직원이랑 짜서 똑같이 경험하게 해줘요.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아예 안 되죠. 이거 다 상사잖아요. 아니, 거의 다 무슨 극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수준인데 전부. 힘들어요 너무. 근데 지금. 사연 보면은 네. 부장님하고 이사님이에요. 그니까요. 어렵다. 이사님하고 이사님도 아니고 네. 그니까요. 부장님하고 부장님도 아니에요. 부장님하고 이사님이면 그러면은 두 분이서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게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또 회사 분위기마다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부장님이 그쵸. 회사에 되게 오래 계셨고 이사님은 또 새로 오신 이사님? 새로 오신 얼마 안 되신 이사님이 비교적 얼마 안 되시고 좀 나이가 좀 젊으시다거나 아니면 뭐 이사님이 부장님하고 고등학교 동창? 그 뭐예요? 그 동창인데 서로 좀 사이가 안 좋았던 막 1, 2들은 다퉜던 원래 사이가 아니, 뭐 좋았는데 첫사랑 갑자기 왜 아니지. 사이가 첫사랑이야. 좋았는데 왔는데 내 친구 이사야. 아. 사이가 안 좋아졌어. 아이 왜 그래요? 아이 왜 그래요? 이상한 음모론. 아 근데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더 오래 있었던 건 부장님이고 그리고 이사님이 좀 새로 오신 분이거나 그래서 서로 좀 기싸움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틀어진 그런 관계일 것 같아서 좀 사장님이나 뭐 이렇게 만약에 넘어가도 부장님이 좀 회사의 어떠한 큰 축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이사는 또 위니까 또 어떻게 또 할 수 없는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좀 선을 생각났어요. 아니까. 생각났어요. 네. 해결책이. 무기명으로 네. 사장님께 장문의 편지 쓰는. 신문고. 또 사장님 대자보 붙여 대자보. 아니 대자보까지 필요 없고 사장님한테 조용하게 편지를 써서 네. 사장님 책상에 고이 놔두는 거예요. 왼손으로 써야 되죠. 네. 네. 아니 타입 필적. 예. 프린트하면 되죠. 아 프린트로. 예. 자기가 쓰지 않는 워드 프로세서로 쓰지 메모장으로, 않는 메모장. 비비제로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투서를 보내는 거예요. 아, 이사님과 부장님의 어떤 이런 어떤 부적절한 이런 그래서 투서를 올립니다. 네. 이거를 하지 않아 수많은 이제 나 혼자 괴롭지만 수많은 직원들이 지금 힘들어한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해 해결해 주셔서 주셨으면. 회사의 번영과 이런 거를 좀 도모하고 싶습니다. 이거 마무리가 좋은데요. 회사가 번영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 저는 그게 좀 그래도 가장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분 이미지 자체가 네. 좀 대나무 숲 같은 이미지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도 얘기 안 할 것 같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의심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음. 의심하려나? 의심하겠죠. 왜냐면 이분이 지금 메신저를 하고 계시니까 무조건 이분이죠, 사실은.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100%인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알겠습니다. 있죠. 1210님 너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기만 바보 됩니다. 그냥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셔야 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아 근데 사실 신경 중간에 안 쓰려고 끼면-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신경 쓰이죠. 이혜인님 지어서라도 서로 부장님이랑 이사님이랑 서로 칭찬해 주셨다고 말을 전해보세요. 서로 색안경 벗고 좋게 보실지도 칭찬이 최고예요. 아, 근데 이것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이거 되게 진짜. 위험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어, 그럴 수 없어요. 이미 한번 틀어진 관계는 예. 끝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중간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또 얘기를 맞아. 듣게 그냥 돼요. 없는 말 지어내지 마세요. 네. 절대로 없었던 맞아요. 말을 지어내는 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바가 처음 얘기한 방법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방법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그것도 이분들이 저 사연자님한테만 또 유독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분들이 아닌 이분한테 이런 거는 이분이 신임하고 뭔가 또 이렇게 의지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제 돈바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하고 그 전까지는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훅 들어가지 말고 대신 그래요, 그냥 그래요. 파랑새 역할까지만
전달 쪽지를 비둘기 이렇게 싹싹싹싹. 그냥 거기까지 왔다 하시면 어떤 신임도 서로 얻고 두 분의 신임까지 얻고 뭐 어찌 좋게 보면 그게 또 생각하면.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스트레스가 좀 덜하실 것 같다는. 예. 그러다 너무 이제 그러면 아 이제 힘들겠다 진짜. 그냥 힘들겠네요.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런 저 거. 같으면은 온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보내드릴 것 같아. 아, 복붙.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러고 그냥 캡처 사진 네, 그냥 네. 화면 그쵸, 캡처해가지고 그쵸. 그대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아니 뭐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도 캡처 그대로 보내드리고 그래서 캡처된 화면을 보고 그 아래 뭐야 진짜 이랬어라고 한 것도 그대로 캡처 계속 근데- 왔다 갔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다시는 시키진 않겠네요. 그렇겠네요. 시키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지 않겠네요. 네, 네,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네요. 어쨌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예. 네, 마지막에는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 마지막 방법 캡처 방법은 네. 좀 안 됩니다. 네. 사용하지 마세요. 그 방법은. 자,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예, 뭐 언제나 그랬듯이 네, 즐거웠습니다. 그 정말이죠. 예, 정말 즐거웠습니다. 정인 씨는요? 아, 오늘 또 진지한 사연이라 어. 네, 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914님 오늘 사연 둘 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세 분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 얘기도 아닌데 기분이 좋네요. 저도 고민 생기면 꼭 사연 보내고 싶어요라고. 아, 당연하죠. 아, 감사합니다. 고민이 없으셔야죠. 이거 뭐 이렇게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네, 최선을 다해서 상담해 드리는 게 저희들 네, 역할이니까요. 행복한 고민 이런 거 생기세요? 네, 행복한 고민. 그 뭐가 있죠? 행복한 고민? 아, 뭘 먹을까요? 뭐. 임나희님 돈스파이크 씨 말솜씨 대박. 예능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셔서 굉장히 도도하실 줄 알았는데 편하게 잘해주시네요라고. 열심히 오늘도 선글라스 하겠습니다. 쓰고 오셨잖아요. 예, 쓰고 왔다가 지금 벗고 계세요? 벗었습니다. 실내에서는 네, 뭐 해도 젖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분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돈스파이크 그리고 김현우가 함께 부른 인기 없던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왜 너를 사랑했을까 왜 너와 헤어졌을까 기억의 한가운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몰라 사랑이란 몰라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몰라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잠 못 들던 월요일 새벽. 내일이면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빨리 잠을 자야 하는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끙끙대며 잠이 좀처럼 들지 않는 나와 싸우다가 문득 떠오른 사실.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정말이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8월의 끝자락이 내 생일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그냥 월요일로만 보낸 게 짜증이 났다. 화는 나지만 아마 내일도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쁜 하루를 보낼 것 같았다. 안 그래도 어려운 회사 생활, 요즘 들어 회사가 더 힘들어져서 그런지 모두가 날카롭고 바쁘고 긴장이 넘치기만 했다. 그래서 전보다 더 싫어진 월요일이라 생일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 차라리 며칠 후에나 기억이 났으면 좋으련면 잠들기 직전 지금에서야 서글프게 떠오르고 말았다. 어릴 때는 손꼽아 기다리던 날,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던 날,
고운 포장지에 쌓인 설레임이 가득한 선물에 달콤한 케이크와 초냄새, 그리고 가족들, 친구들의 축하 인사, 그런 것들이 있기에 늘 설레고 행복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어른이 되니 지금은 단지 힘들고 지친 하루일 뿐이었다. 이번 생일을 미리 기억했다고 해도 할 일이 많아서 자체로 버거웠을 거란 생각을 해본다. 그러니 잊어버린 게 어쩌면 다행이라고, 하루 정도는 그냥 안 챙겨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계속 씁쓸해진다. 그깟 생일이 뭐라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현실에 휩쓸려서 너무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I saw the sea come in. 하루의 끝, 오늘은 김미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크리스 가르노의 Relief였습니다. 생일을 좀 잊고서 보낸 사연이었는데, 박민주님이 그깟 생일이 뭐라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제 생일은 까맣게 잊어먹었는데도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생일이야 수많은 날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도 슬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람에 따라 참 다르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한테는 생일이 의미 없는, 별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 챙겼고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안 챙겼고, 예.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생일 파티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좀 저희 어머니나 뭐 가족들은 생일이 되면 이제는 뭐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챙겨주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어렸을 때부터 뭐 안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제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365일 중에 하루밖에 없는 날이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어느 날이든 365일 중에 다 하루밖에 없거든요. 생일뿐만이 아니라 뭐 매일이.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게 특이하게 다가오진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렇게 막 당일을 못 챙겼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주말이나 뭐 조금 시간이 날 때 친구들 만나서 그때 또 함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라는 얘기 들을 수도 있고, 야, 나 얼마 전에 생일이었는데 생일 축하 좀 해주라,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생일이라는 걸 남들이 먼저 눈치채주면 너무 좋겠지만, 남들도 되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제 해피 벌스데이라는 노래를 틀어드리고 싶은데 오늘 2시 34분을 틀어서요 못 틀어드립니다. 찾아서 들으세요. 동영상 사이트에서. 자, 3819님, 좀 전에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물건 못 찾은 적이 많은데 너무 불안해서 푸른밤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심신의 평화를 찾는 중. 찾을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오늘 물건 하나 잃어버려서요. 지금 조금 멘탈 붕괴됐어요. 사실 녹음실에 두고 온 줄 알고 그랬는데 없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그러면 오늘 생방 부스에 내가 뒀나? 라고 막 하면서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데, 노래 나갈 때마다 찾고 있는데 지금 없어서 어디 갔지? 하면서 좀 멘탈 붕괴 현장. 어떡해요. 유이나님, 쫑디 요즘 메시지 자주 보낸 아저씨입니다. 야근이 이번 주까지였는데 이틀 정도 더 해야 한다네요. 어쩌면 더 할지도. 집에 있는 7살 딸내미는 아빠가 금요일날 오는 줄 알고 손꼽아 기다리는데 전화해서 못 간다는 말은 못하고 목소리만 들었네요.
바깥엔 지금 비가 온다죠. 날씨도 모르고 일하네요. 참 우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너무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또 함께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또 들으셨고 아이고, 따님 얼굴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아예 못 들어가시는 건가? 여근이시면 늦게 들어가시는 건가? 얼굴이라도 어서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요. 최윤지님, 저 며칠째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중고 사이트에서 10만 원 정도 거래를 했는데 편의점 택배로 월요일날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도 운송장 조회가 안 돼요. 사기당한 거 아니겠죠? 흑. 아니 저 중고 이 거래를 저는 잘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운송장 조회가 안 되면은 이거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송장이 먼저 뜨는 거 아닌가? 네. 저 순서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좀 그렇다면 어서 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세은님, 당연히 추석 기차표 예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거라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갔다가 올라오는 걸 못 구해서 큰일이에요. 라고. 아이고 올라오는 표. 이거 빨리 추석 전까지 이제 좀 더 바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또 이동을 하시니까 표가 모자라고 그럴 수 있죠. 올라오시는 것도 좀 구하시길, 표 예매하시길 바랍니다. 김진선님, 엄마 아빠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세요. 엄마 아빠 두 분이서 알콩달콩 여행 다니는 거 너무 보기 좋지만 같이 못 가는 저랑 동생은 부럽기만 하네요. 저도 멋진 남자 만나서 이렇게 오래오래 같이 여행 다니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되겠네요. 저 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연애를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 저는 결혼한 다음에 연애하는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럼 뭐예요. 일단 아유 5107님 21살 삼수생이에요. 오늘 모의고사를 봤는데 완전 망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길이 맞는지 자꾸만 의문이 드네요. 너무 우울해요. 기분 전환할 수 있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쫑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 이게 모의고사니까 그래도 이런 점수를 좀 보시고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 순간에 좀 이게 맞는지 이런 의문을 많이 하시 마시고요. 시간이 이제 100일이 훨씬 안 남으면 훨씬 됐잖아요. 한 70일, 80일 남았나요? 그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하실 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좀 고생하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보다는 좀 마무리와 좀 정신을 다잡는 데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내십시오. 자, This Wild Life의 No More Bad Days 듣겠습니다. I thought we hit rock bottom and then the floor gave out. The year you lost your health, the year we lost our house. I think the world has a way of choosing the worst day to knock us down and drag us out. 개강을 했는데 저와 맞는 친구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 너무 힘든 하루였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도 그렇게 맞지 않고 어느 하나 제대로 제 사람인 사람이 없어서 너무 지치네요. 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더 그런 건지 제 성격이 문제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개강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종강은 언제 올지 오늘도 수고했다고 힘내라는 말 듣고 싶네요. (9896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개강하고 어색하고 외로웠던 사람이 혼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수업도 알아서 짜고 학회나 동아리도 알아서 가입하는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9896님 혼자만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한 학기 지나 종강할 때가 되면 이런 생각 거의 안 한다고 하던데, 수업 들으면서 과 활동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인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조금 적극적일 필요가 있겠죠? 앞으로 오래 지속될 인연 만드는 학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토이의 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그렇게도 소중했던 너의